우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 빡빡한 얘기는 아닌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벡터 공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 거의 리뷰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선형 독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형 독립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어떤 의미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ABC를 가지고 ABC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그냥 옆에 써져 있는 말이랑 똑같이 설명을 할게요. 어떤 벡터가 있는데 x1, 뭐 x2 알파가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 선형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벡터들을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0벡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조건이 알파들이 다 0인 조건들 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이 벡터들끼리는 선형 독립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한테 좀 친숙한 말로 하자면은, 어떤 임의의 벡터 xk에 대해서 알파는 앞에 썼으니까 다른 벡터들을 가지고 n차원일 때, 차원 뒤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벡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뭐 서로 더하고 빼고 어떻게든 해서요, 스칼라를 곱하든, 그렇게 해서 다른 벡터 xk를 만들 수가 없을 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한 벡터를 만들 수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벡터들은 선형 독립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형 연산을 가지고 더하기랑 스칼라 곱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선형 독립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게, 아니 n을 무한대로 끌고 가가지고 벡터를 무한대 개수를 들고 오면 어떻게든 서로 계산하면 이거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 독립이란 소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벡터에서 선형 독립인 벡터 개수를 우리가 뽑아보니까 최대 n개 한 세트에 하나의 이식을 만족할 수 있는 벡터 세트가 최대 개수가 n개일 때, 그거를 차원이라고 해요. 세 개의 요소를 갖는 벡터라고 한다면 3차원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3차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거를 여기에 속하는 벡터들은 3개 가지고는 선형 독립인 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4개를 가잖아요. 이렇게 3개의 구성 요소를 갖는 벡터들 4개를 가지면은 필연적으로 이거가 알파가 0이 아니더라도 그걸 만족하는 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차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벡터 3개를 뽑으면은 최대 벡터 3개를 뽑으면은 그거는 서로 선형 독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4개째부터는 선형 독립이 절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3차원 벡터면 우리가 200 그러면 얘 갖고 얘 만들 수 있잖아요.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x1이고 x2고, 얘를 만족하는 얘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알파1은 2알파1은 마이너스 알파2만 되면은 다 만족해버리죠.
구태여 알파1이 0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 없이. 이러면은 얘네 둘은 선형 독립이 아니란 뜻이에요. 선형 종속이라고 합니다. 선형 종속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3차원 벡터들 중에서도 선형 독립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최대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태여 이런 쌍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벡터 3개 가지고는 선형 독립인 걸 찾을 수가 있다. 최대 4개부터는 얄짤없이 선형 종속이 되는 상황이면은 그때 차원을 아까 우리가 3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차원이랑 아까 우리가 선형 독립까지 배웠으니까, 그러면 3차원 공간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벡터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미 예전에 배웠으면 답은 알고 있죠. 3개라고. 그럼 그 3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 집합. 그러니까 선형 독립이 아닌 벡터 집합은 백날 들고 와봐야 아까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백날 표현을 해도 1,1,0은 표현을 못하죠. 이거 3개 가지고 백날 해봐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미 선형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이거 3개 가지고는 임의의 3차원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형 독립인 3개의 벡터 집합을 가지고 와야 그 공간의 벡터를 모두 다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서로 다 선형 독립이고 얘도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벡터 세트들을 우리가 기저라고 합니다. 베이시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대학교 과정에서 동력학이든 뭐 벡터 미케닉스든 그런 거를 배웠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3차원 공간이 있다면은 거기로 뻗어나가는 3개의 축을 우리가 기저라고 해요. 축 자체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스칼라를 곱하는 걸로 그 기저의 그 벡터를 다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칼라 곱을 하는 걸로. 그래서 기저 자체는 우리가 길이를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데 어쨌든 3개의 축을 기저라고 하는데, 선형 종속이라고 하면 한 기저에 대해서 다른 기저가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2개의 벡터를 가지고 다른 하나의 벡터를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3차원 공간상의 벡터를 그리는 건데 나머지 기저 하나가 이 평면 위에 있는 거예요. x, y 평면 위에. 그러면 우리는 z축을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죠. 여기에서는. 그런 상황은 선형 종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z축이 제대로 안 뻗었고, 이거 아니고요. z축이 삐딱하게 뻗었어요. 이쪽 정도로. 그렇게 돼도 선형 독립이긴 한 거죠. 뭐 좌표축이 꼭 서로 직각일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기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기저 n차원 공간에서는 기저가 n개 벡터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n개 벡터는 선형 독립이어야 된다. 선형 독립이라는 거는 다른 벡터들을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벡터를 표현을 못하게 될 때 그게 선형 독립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뭐 그래서 기저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본다면은 이렇게 놔두고 얘가 영행열을 만족하는 알파 1, 2, 3가 그냥 개수가 0개, 값이 0밖에 없다고 하면은 실제로 풀어보면은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0, 0, 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선형 독립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산이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앞에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고 얘는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스칼라를 결과로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의 이런 식으로 우선 씁시다. 우리가 벡터 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얘를 A라고 해요. B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은
얘는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안에다가 스칼라 값을 몇 콤마 몇이라고 쓰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예요. 벡터인데 벡터를 괄호 안에서 몇 콤마 어떤 벡터 콤마 어떤 벡터라고 쓰는 거는 얘네들끼리 무슨 연산을 해가지고 스칼라를 내놓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하나 요 전체가 벡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 계산값은 스칼라예요.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스칼라 곱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앞뒤를 뒤집어도 값이 같은 스칼라로 값이 같은 대칭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에 합하고 다른 벡터 하나하고를 계산을 했을 때 그거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게 분배성.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곱셈이랑 똑같죠. 다만 우리가 곱셈이라는 기호를 안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스칼라 곱 하면은 안에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하나의 벡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같은 벡터에 대해서 똑같은 벡터에 대해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경우에 걔는 0보다 크고 만약에 얘가 0이 된다면은 그 얘기는 이 벡터가 0벡터다라는 의미가 양정성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는 그런 이제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그런 연산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덧셈이랑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연산이면은 다 뭐 곱으로 한다 아니면 다 합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한 거죠. 이 성질들을 만족하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벡터 메카닉스에 대해 배울 땐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 아니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냥 가운데 점 찍으면 다 프로덕트 뭐 내적 그렇게 해서 그 계산이 이거랑 똑같은 성질을 갖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안 썼어요 원래. 근데 이제는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프로덕트라는 거는 위치 벡터 상에서 우리가 주로 계산을 할 때 얘기한 거고 이 책에서는 위치 벡터들 말고 다른 벡터들도 벡터라는 성질을 갖는 수학적인 어떤 애들에 대해서도 이런 계산은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스칼라 곱이 정의된 선형 벡터 공간을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냥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공간은 다 유클리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뭐 공간 자체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2차원 공간인데 3차원 상에 꼬여 있어서 뭐 저 앞에서 했던 스칼라 곱이 정의가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 빼면은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벡터 길이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뭐 이미 그냥 물리량 벡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프로덕트를 해주고 다 프로덕트가 이제 이런 기호로 변형돼서 나왔지만 다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그게 절대값의 제곱이 되잖아요. 거기에 루트 씌워주면은 본인의 원래 길이가 나오고 두 벡터 간의 각도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이거일 때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그 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쓰자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바꿔서 쓰자고 약속을 한 것만 참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벡터의 직교성입니다. 그럼 벡터가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 되면은 스칼라 값으로 0이겠죠. 걔를 만족하면은 두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당연히.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물리량 가지고 벡터 얘기를 할 때 그때 직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거랑 똑같은 정의를 썼었거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서로 둘이 닥 프로덕트 하면 얼마예요? 얘는 0이잖아요. 얘는 0이면 두 벡터가 서로 직각인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려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고, 뭐 여기서는 예시로 3차원 벡터 두 개가 서로 오소곤할 하냐, 직교를 하냐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n차원 공간에서 기저를 아까 얘기했던 선형 독립인 벡터 n개의 벡터 개수겠죠. n차원에서 선형 독립인 n개의 벡터 세트를 우리가 기저라고 부르고, 그 기저들끼리 서로 다 직교를 한다.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다 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직교 기저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표현을 하기에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각 기저들의 크기가, 여기 길이 얘기했잖아요. 각 기저들의 길이가 1이라면은 더 계산하기 좋겠죠. 그거를 오소고날에서 노멀로 바꿔요. 노멀이라는 게 우리가 대개는 표준화라고 해서 하나 다 똑같은 값으로 바꿔주는 게 표준화거든요.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줘서 방향만 갖는 그런 것. 걔를 직교 정규화까지 돼서 직교 정규 기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